안녕하세요. 해피스완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리뷰해 볼 책은요, 마커트 셰리든이 쓴 대답만 했을 뿐인데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원제는 They Ask You Answer 이라는 제목이고요. 검색하시면 저자 사이트로 연결이 되니까 들어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검색해 보시면 더 좋은 자료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 업무랑도 많이 밀접하고 제가 워낙에 이런 마케팅 컨텐츠류의 책을 좋아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잘 술술 읽혀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마케터이고 특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컨텐츠 마케팅을 주로 다루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소속의 컨텐츠 마케터는 아니고요. 저희 쪽으로 이제 브랜드들이 의뢰를 해주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작할지 어느 채널에 배포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유가로 진행하는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언론사 쪽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컨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더 많이 재미있게 읽혔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타야라는 개념의 마케팅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요. 타야는 TAYA 이고요. 이거 원제인 제목인 They Ask You Answer의 약자입니다. 즉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브랜드의 신뢰도도 쌓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당연히 매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주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크게 마케팅 신뢰의 새로운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타야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이야기, 타야가 영업팀에 미치는 영향,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분이 여러 군데 이제 강연과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이제 Q&A들을 구성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책의 저자인 마커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미국에서 수영장, 이런 유리 수영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시공하는 업자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 일을 하게 됐고, 근데 경기도 그 당시에는 괜찮았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수영장 이제 만들던 시절에 이제 사업을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럭저럭 사업이 유지가 됐는데, 2008년부터 경제가 무너지고 대출이 실질적으로 안 되면서 계약이 다 취소가 되고, 직원들이 일이 없어서 내보내야 하고 통장 잔고가 없을 정도의 이제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타야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깨닫고 그거를 하면서 이제 매출도 확대를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책 전체적으로 이 수영장 시공 회사의 이야기와 그 좀 우리가 알만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더 지루하지 않게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이제 10년 사이에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이제 변했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사실 고객들은 기업을 접촉하기 전에 70% 정도는 이미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접근을 이제 기업을 만나거나 이제 물건을 만난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디 가서 막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제 막 고민을 하기보다는 사실 사전 조사를 다 끝내놓고 혹은 이제 누가 좋다고 하거나 이제 그러면 그냥 그거를 사야지 해서 그냥 바로 사버리거나 온라인으로 사거나 이제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디지털에서 해줘야 할 것들이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 마케팅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냐면 고객 질문을 내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했었었나, 이제 그런 걸 해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했던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쫙 리스트업을 하고 이제 그룹핑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동업자들이랑 이제 그 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할 적에는 굉장히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냥 소소한 거 살 때도 그런데 이런 대출을 받아서까지 하는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제 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더 할 것 같아요. 예, 어쨌건 소소한 거 할 때도 이거는 뭐 부작용은 없는 건지, 이 가격은 적당한 건지, 이제 그런 류의 많은 궁금증이 있고 또 우려랑 걱정이 있을 텐데, 정작 브랜드의 홈페이지에서는 보여주지 않죠. 홈페이지에서는 본인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위주로 있고 구매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들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앞에서 그런 유가 진행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브랜드들에게 받아서 진행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실질적인 정보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돈을 주는 입장, 이제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원하는 각대로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배포를 많이 해주고, 그게 최대화될 수 있게 이제 뭔가 이제 극대화될 수 있게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를 깨기에 너무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브랜드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좀 더 이제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소비자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 타야 마케팅이랑 반대 개념으로 이제 타조 마케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는 몰랐는데, 아까 타야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근데 궁금한 거는 사실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컨텐츠화 해야 된다는 건데, 타조 마케팅은 뭐냐면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조는 어떻게 할까?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어 버린다. 이제 왜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냐 하면, 문제가 머리만 가리면 이제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조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대요. 타조가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냥 타조 마케팅이라고 이제 그런 걸 부른다라고 했고, 근데 사실 숨긴다고 숨어지지가 않죠. 요즘 같은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는 숨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 타조가 되면 안 된다, 이제 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소비자가 많이 찾는 빅5의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했더니,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매출이랑 많이 연결이 되었던 5가지 주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격 책정이랑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가와 가격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이 제품의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와 대조, 네 번째는 리뷰, 다섯 번째는 최우수 제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냥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해 했었던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컴퓨터든 뭐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건 얼마지? 이제 막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인데요. 90%는 이제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한대요. 그 이유가 이제 같은 이게 가격을 오픈하고 싶어도 솔루션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가 다 볼 수 있다는 거랑, 이제 가격 정보를 너무 우리가 비싸다 이런 걸 알면 고객들이 달아날 것 같아서 보여주지 않는다고는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이제 이게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만 알려줘도 된다고도 하고요. 경쟁 업체들은 사실 이미 우리 가격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 가격 정보를 알고 바로 도망가는 고객들은, 그런 고객은 사실 사실 그 가격을 오픈을 안 했어도 우리 고객이 안 될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격을 다 포스팅을 해서 이게 얼마고 이게 대략 얼마고 이제 했는데,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조금 이제 솔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많이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단지 이제 가격만 중시한 건 아니고, 근데 잘 몰라서 뭐 비싸다, 저렴하다 이런 기준은 그냥 가격 때문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구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객은 내가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고객은 답변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먼저 이야기해줘라.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소비자는 장점을 검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좋은 점의 이런 만족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장점 그래서 다만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은 제품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다 얘기를 했대요. 뭐 우리 수영장은 충분히 넓거나 뭐 깊지 않아요. 맞춤형으로 안 돼요. 이제 막 이런 것들 많이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줬대요. 어차피 이런 거 숨겨봤자 구글에서 검색하면 5분이면 다 알게 된다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점이랑 자기네 이런 부분이 제품에 이런 게 문제점이라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해결책까지 다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비교와 대조인데요.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나와 이제 경쟁 업체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최고는 뭔지, 최악이 뭔지, 그리고 그 차이는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혹시 안 받아보시는 면접 같은 거 보실 때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추천하겠냐, 이제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는데 이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조사를 했고, 이제 비슷한 솔루션이나 이제 경쟁 업체에 대해서 다 많이 알고 있다, 혹은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픈을 이제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리로 된 수영장을 만드는 곳인데, 그냥 유리 섬유를 하는 곳인데 콘크리트랑도 비교하고 비닐 수영장랑도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되게 솔직하고 정말 쟤네는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받았고, 이제 사실 기업이라는 구매자가 느끼기에 기업에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편파적이고 이제 그 자사의 기업 위주로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적어주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주고 상담하면 그냥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의 이익을 중시하는구나 해서 실제로 많이 구매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리뷰와 최우수 제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까 해서, 여기는 수영장 업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올해 최고의 수영장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만의 이제 어워드를 만들어서 그냥 올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어워드에는 본인들이 만든 수영장은 없어요.
네, 본인들이 만든 수영장은 없고 오히려 그 경쟁업체에서 고맙다고 하고 왜 우리를 올려줬느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더 웃긴 건 이 사람들이 자기네 블로그에 그걸 올렸는데 그거를 또 퍼가더래요. 네, 업체들이 퍼가서 뭐 예를 들면 내가 A사면 뭐 A사에서 했던 어워드에서 저희가 뭐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면서는 좀 더 보다 큰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전문성이랑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고 있다. 이제서 굉장히 나름 객관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고 나서 그 연락을 많이 받았대요. 이제 그 수영장 이제 시공에 대한 연락을 받기도 받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자기네가 다른데 어디랑 하는데 당신 개인이 와서 이제 이런 공사 관리를 좀 해줄 수 있냐, 이제 뭐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웃긴 게 자기는 그 포크레인도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사에 있는 포크레인도 할 줄 몰라서 이제 그런 거는 다 안 했고, 자기는 원래 수영장 이런 시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전문가들한테 배워서 이제 그거를 좀 말로써 더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고 나는 언제나 투명하게 답변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이런 솔직함, 투명함이 저절로 드러나서 좋은 의도가 있다면 비즈니스나 브랜딩에 그리고 수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야 원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는 아무래도 영업팀. 그러니까 전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선은 가장 접점이 많은 부서는 이제 영업팀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팀 쪽에 어떤 게 좋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장점을 7개 정도 노출하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첫 번째, 컨텐츠 생산하면 구매자와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영업에서는 공감이 전부이고 이런 컨텐츠 역시 공감이 부족하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고객, 실제 고객들과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검색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질 수 있고요. 이런 거에 능숙해져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구매자 페르소나이긴 한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구매자들과 공감대를 느끼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고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 장점 중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들도 보면 자기네들 거에 이제 몰입이 되면 잘 이제 다른 사람의 질문은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옆부서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저희들한테 이제 요구를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저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넘어가서는 이제 점점 이제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컨텐츠 마케팅 할 적에 이런 대답을 하는 컨텐츠가 구매로 되는 이제 핵심 지표가 뭐냐면 얼마나 홈페이지에서 많이 봤냐, 이런 열람수가 많이 좌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서 뭐 블로그일 수도 있겠죠. 이런 곳에서 30페이지 이상 읽으면 우리 제품을 구입할 확률이 80%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우리 컨텐츠를 소비할 때마다 이제 우리 신뢰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라는 점이고, 이제 모든 컨텐츠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고, 또 데이트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하거나 이제 헤어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30번의 컨텐츠를 만난다는 건 30번을 데이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맞는 사람인지 물건인지 이제 이런 걸 판단을 하는데, 이제 컨텐츠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그냥 컨텐츠를 올려놓고 끝은 아니고요. 이제 고객에게 과제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과제를 내는 게 뭐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고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정신이 없었는지 여러 번 그래서 읽었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단지 이제 컨텐츠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싶어서 이제 누군가 상담을 금요일날 우리 상담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담은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런 그 관련된 포스팅과 이런 동영상들을 다 보내준다고 해요. 상담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미리 다 링크와 이제 이런 것들을 주고 이제 상담을 한다고 해요. 그 설치 동영상이라든지 이메일로 전자책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래서 꼭 과제를 미리 해주셔라. 만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과제를 하셨는지 연락을 드리겠다 이제 한다고 해요. 그러면 고객 반응이 이제 크게 두 개라고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반응이죠. 하나는 열심히 읽고 내지는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상담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해요. 짧고 이제 바로 계약을 하거나 이제 구체적인 옵션 정도 얘기만 하고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종종 그냥 나한테 다시 설명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또 어떤 반 정도는 그냥 안 한다 그런대요.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건 모르지만 그냥 안 본다 그런대요. 근데 이런 거를 아쉬워하지 말아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차피 그냥 해도 상담을 했어도 안 됐을 사람이니까 잠재 고객에서 빼는 그런 이제 나의 힘을 덜 들이는 걸로 됐다.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특히 더 정보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이제 가격으로 많이 구매 결정을 하려는 사람들이어서요. 대부분은 적합한 고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제 컨텐츠는 잠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 재밌었는데요. 일단 컨텐츠는 한 번에 몇만 명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컨텐츠 도달 범위는 한계가 없다는 거, 그리고 사람은 일을 하다 퇴근을 하고 상담을 못하지만 컨텐츠는 잠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사장 마인드일 수 있는데 컨텐츠는 수수료도 없고 임금 인상도 없고 임금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건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이런 힘은 제일 좋은 이유가 물론 이제 트래픽을 방문자를 많이 오게 하고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브랜드 구축도 되는 건 좋지만 가장 좋은 점은 이제 기업이라든지 직원들에게 그냥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한번 하는데 이제 미국은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 이제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이제 상담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바쁜데 이제 지금이 더 훨씬 바쁜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가선 딱 계약만 한다든지 이제 아닐 사람은 쳐내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이제 왜 저도 이런 경험 많이 있는데 딱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대답이 올 때가 됐는데 이제 며칠 동안 말이 없어. 그럼 메일을 보내거든요.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더 추가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제 이런 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나를 떠나지 마.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 이제 미련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면 딱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메일을 보내서 비록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언급한 사항들 하나씩 구체적으로 더 만들어서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언제 다시 전화 드린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세련되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주는 이유는 나름 자기들이 진성 고객들, 시간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진성 고객들을 찾기 위해서 한다고도 합니다.
네, 문화나 이제 이런 Q&A 부분에서는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런 쪽, 네,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와닿고 이제 무슨 말인지 느낌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멋있는 말이 붓을 쥐고 있어야만 걸작을 만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대행업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예상대로 이런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회사의 컨텐츠 스토리는 이제 비즈니스의 영혼, 그러니까 소울이 들어있는 건데 그 조직에 없는 다른 사람이 영혼을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행업체들은 이제 산출물이 뭐 몇 건 이렇게 많이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맞추기에 급급한데 사실 이런 거에 성공한 기업들은 뭐 몇 건에 의의를 두지는 않고 조금 더 내용이 담기는 쪽에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대행사는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대행업체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직접 배우면 당연히 느리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이 성공한다는 거, 이제 그래서 스스로 붓을 많이 쥐고 있어야만 네, 자신만의 걸작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컨텐츠 마케팅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데 왜 저희 주변에도 보고 저희 여기 봐도 이런 컨텐츠 마케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본 자질로 생각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기억에 나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글 쓰는 거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단지 막 번지르르한 이런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깔끔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똑똑한 척하고 가르치는 척하는 사람들 말고 이제 교감할 수 있는, 그래서 컨텐츠의 기본은 교감이기 때문에 네,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편집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이 이유가 소비자나 구매자 관점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인터뷰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앞으로도 소셜미디어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해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런 SNS나 이런 거를 다 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뭐 나는 싫어해 막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이제 이거를 관심을 갖고 있다든지 이제 포용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 주변에 보면 저는 SNS 싫어해요. 이제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전 얼굴 나가면 이런 분들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요. 또 약간 놀라운 건 아예 꼭지를 하다가 상당한 동영상 편집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이 이유가 동영상이 텍스트에 비해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고요. 당연할 수 있지만 뭐 굉장히 호감 가는 사람들, 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이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상관관계 찾기가 어렵고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뭐 배너라든지 이렇게 클릭수가 정확히 나오는 이런 명확한 걸 좋아하는데 이런 브랜딩이라는 건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측정을 좋아하고 이제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관리자로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이제 관심 분야를 꼭 체크를 하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글쓰기를 즐기는 건지, 직접 동영상 제작하는데 관심이 있는 건지, 실제로 활용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 이유가 도구랑 전략들은 이제 가르칠 수 있는데 이런 타고난 가치관이나 호기심, 이런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놀라운 성과를 만들기 때문에 꼭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이런 면접의 기회가 혹시 온다면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했고, 뒤에는 이제 동영상,
고객의 눈앞에 신뢰를 전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지막 쪽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동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수치로 뭐 알려주고 있어요. 뭐 이메일에 동영상을 넣으면 뭐 200~300% 클릭 수가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 사례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동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더 익숙해져야 하고 능숙해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제 모두가 미디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딱 브랜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났는데 그 대부분의 미국의 이제 글로벌 성공한 브랜드들을 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너지 음료를 팔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미디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문화를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과 브랜드들은 모두 이제 미디어 기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더 중요하고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 그리고 너무 헐리우드 수준으로 뭔가를 만들어야만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즉석에서 간단하게 만든 콘텐츠들이 더 많이 사랑받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스토리를 이제 들려주기도 하지만 보여주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거의 나름 꼼꼼하게 본다고 봤지만 그래도 한 이틀 3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재밌었고 그래서 계속 예전부터 계속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읽어봐서 참 좋고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 같이 조금 더 생각했던 부분 어떤 부분들인지 이런 거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인데요. 모두 추석 잘 보내시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